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제가 오늘은 갤럭시의 숨겨진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이런 기능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오래 사용을 해도 모두가 알고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주고 구매한 이 스마트폰 안에서 숨겨진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본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먼저 보시죠. 첫 번째 방법은요, 이전 화면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만약 유튜브를 이렇게 시청하고 있는데 다시 홈 화면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튜브를 빠르게 돌아가는 방법은 좌측 하단에 일자 3개 모양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더블 클릭으로 빠르게 2번 클릭하면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인터넷을 하고 있다가도 끈 다음에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은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버튼으로 클릭하는 방법인데 어플을 고정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단부에 보시면은 네이버를 기준으로 이 상단부에 보시면은 이 인터넷 모양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최근 앱의 열어두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작업 화면을 삭제해도 이게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많은 작업 화면이 있는데요. 모두 닫기를 해도 이렇게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가 보시면 내가 고정해놨던 삼성 인터넷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자물쇠 모양과 함께요. 최대 3개까지 이렇게 끄지 않고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분할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튼은 마찬가지로 좌측 하단에 이 모양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예를 들어서 상단부에 이 유튜브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분할 화면으로 열기가 뜹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단부에 내가 유튜브를 시청하고 하단에는 내가 필요한 인터넷 서핑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2가지 화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서를 움직이면 화면이 더 커집니다. 인터넷 서핑에 비중을 두고 싶다면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도 하면서 유튜브 시청도 가능합니다. 솔로가 된 지 벌써 2년째. 네, 이렇게 2가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은 키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보드 좌판에 내가 원하는 말을 친 다음에 뒤에 하세요를 지어 보겠습니다. 엑셀에서 컨트롤 Z와 컨트롤 Y 기능입니다. 이렇게 손가락 2개를 펼치신 다음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쓸어 주시면 지웠던 하세요가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다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쓸어 버리면은 하세요가 다시 지워집니다. 이걸 반복하면은 하세요 안녕 하세요 안녕,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를 띄워놓고 그 다음에는 커서를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에 손가락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좌측으로 우측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글자를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홈 버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홈 버튼을 얼마나 이용하시나요? 자, 이 버튼을 꾹 누르면은 기본적으로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쓰지 않는 것들을 굳이 쓸 바에는 이 설정을 바꿔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하단부에 보시면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 앱 선택이란 것을 클릭해 주시고요. 디지털 어시스턴트 앱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도우미 앱을 눌러 주시면요. 네, 네이버로 설정을 해 주시면요. 홈 화면을 꾹 누르게 되면 이제 네이버가 바로 뜹니다. 굳이 쓰지 않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쓸 바에는 네이버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검색어를 작성하시면은 간편하게 네이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손 조작 모드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한손 조작 모드에 들어가셔서요.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제스처와 버튼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제스처는 이 홈 버튼을 아래로 스와이프 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버튼은 홈 버튼을 2번 누르면 됩니다. 여기에서 홈 버튼을 2번 누르면은 이렇게 휴대폰을 들고 한 손으로 조작하기 쉽게 이렇게 모든 것이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시 바깥 화면을 눌러주시면 원복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손 조작 모드를 하시려면 하단에 버튼을 2번 눌러주시면 한 손 모드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제스처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제스처로 하시면은 손가락을 살짝만 쓸어 내려주시면은 한 손 조작 모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마트폰을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젠더를 가지고 계신가요? 휴대폰을 살 때 들어있던 건데 이거 사용 안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얘를 이렇게 휴대폰 하단에 꽂아준 다음에 USB를 꽂으면요, 내 파일에 들어가셔서 내장 메모리와 SD카드 그리고 USB 저장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 파일을 휴대폰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바로 실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젠더의 기능은 또 있는데요, 또 보여드리면 이번에는 마우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 터치가 되지 않거나 내가 마우스가 필요할 때 스마트폰에 이렇게 연결해서 마우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 컴퓨터처럼 이렇게 마우스로 스크롤바를 올리고 내리면 화면도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힘든 작업하시거나 타이핑을 많이 해야 할 때 키보드를 연결하시면은 키보드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젠더가 생각보다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젠더가 있다면은 이제 꺼내서 USB를 꽂아서 파일을 옮기거나 혹은 마우스를 이용하거나 키보드를 연결해서 타이핑을 하시거나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네,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이 비행기 탑승 모드입니다. 비행기 탑승 모드가 생각보다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휴대폰 충전을 하면은 충전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통신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전자파가 줄어듭니다. 자녀분들 휴대폰 줄 때 이렇게 비행기 탑승 모드를 하신 다음에 휴대폰을 주면은 자녀에게 전자파가 적게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비행기 모드를 하신 다음에 카톡을 확인하면요, 내가 읽었지만 상대방에게는 읽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받기 싫은 전화가 계속 걸려온다면은 고민하지 말고 휴대폰을 끄는 것은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비행기 탑승 모드를 켜주시면은 전화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한 전화도 못 받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잘 설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휴대폰을 분실했다면 휴대폰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걸 수 있는 희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설정이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잠금 화면에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에 연락처 정보를 클릭해 주시고요. 보시면은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 중에 전화번호를 입력해 놓는 겁니다. 자, 개인 전화번호를 노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119로 제가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휴대폰을 만약에 분실했다 치고 어떤 분이 휴대폰을 주었을 때, 자, 이렇게 119라는 전화번호가 떠 있겠죠. 내 가족 전화번호가 119라고 친다면은 휴대폰을 주운 분이 이쪽으로 전화를 해서 휴대폰을 주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이런 기능도 있다는 것 알아주시면 혹시라도 되겠고요. 영상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겐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좋은 기능으로 한번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